여러분의 지갑은 언제부터 다치기 시작했습니까? 차라리 코로나 때가 나았다. 이것은 지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말입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이었던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충격적인 수치를 보십시오. 2024년 4분기 가계 소비 지출 증가율은 단 2.5%에 그쳤습니다. 이는 무려 15분기 즉 3년 9개월 만의 최저치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췄던 그 시기보다 더 심각한 소비 위축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던 내구재 소비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는 1년 전보다 무려 29%나 급감했습니다. 가구와 조명 지출은 21.6%나 줄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수치는 국민들이 앞으로의 경제를 비관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소득은 증가하는데 소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계 소득은 6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계의 지갑은 더 굳게 닫히고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식탁은 더 초라해지고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그저 생존을 위한 지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와 각종 경제 지표를 통해 왜 지금의 경제 상황이 코로나 시기보다 더 우려스러운지, 그리고 이 소비 절벽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제 위기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경제와 미래 자산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과 함께 한국 경제의 위기 신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돈맥 경화에 빠졌습니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것처럼 돈의 흐름이 막히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가계 동향 조사 결과는 이 위기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지난해 4분기 월평균 가계 소비 지출은 290만 3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언뜻 보면 증가한 것 같지만 이는 2021년 1분기 이후 15분기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수치가 코로나19 위기 때보다도 낮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계 소비는 2020년 마이너스 2.3%까지 떨어졌다가 점차 회복되어 2022년과 2023년에는 5.8%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회복세가 완전히 꺾여버린 것입니다. 이 수치가 단순히 잠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2분기 연속 소비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작년 2분기에는 4.6%, 3분기에는 3.5%, 그리고 4분기에는 2.5%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소비 지출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경기 침체의 가장 확실한 지표 중 하나는 내구재 소비의 감소입니다. 내구재는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처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고가의 상품을 말합니다. 이런 품목들은 소비자들이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을 느낄 때 가장 먼저 구매를 미루는 항목입니다. 2024년 4분기 자동차 구입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9%나 감소했습니다. 2023년에는 23.4% 증가했던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가구와 조명 지출도 21.6%나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장 없어도 살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한 지출을 급격히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미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먹고 살기 위해 꼭 필요한 품목에 대한 지출은 늘었습니다. 주거 수도관열비는 7.6%, 음식 숙박비는 5.1%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실제 주거비의 증가입니다. 월세는 전년 대비 9.4%나 상승했는데 이는 2023년 8.6%보다 더 큰 폭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고금리와 전세 사기 등의 영향으로 전월세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소비 지출 증가율은 더욱 초라합니다. 지난해 연간 실질소비 지출 증가율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명목 증가율 3.5%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수치입니다. 즉 지갑에서 더 많은 돈이 나갔지만 실제로 소비한 양은 거의 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교통 마이너스 2.9%, 의류신발 마이너스 1.8%, 통신 마이너스 1.5%, 주류 담배 마이너스 3.0% 등의 분야에서는 실질 소비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소득과 소비의 미스매치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1만 5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근로소득은 2.3%, 사업소득은 5.5%, 이전소득은 5.6% 각각 증가했습니다.
소득은 6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 증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가계의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불안감은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율인 평균 소비 성향에서도 확인됩니다. 2024년 4분기 평균 소비 성향은 69%로 전년 동기보다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은 더 많아졌지만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재테크가 아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제 계층별로 이 경제 위기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침체는 모든 계층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더 큰 타격을 줍니다. 소득 분위별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저소득층의 상황이 특히 심각합니다. 경향신문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1분 이하의 20%의 전체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 주거비,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9.0%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7년 관련 통계 개편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단순히 말해 저소득층은 소득의 3분의 2 이상을 그저 생존하기 위한 기본 지출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20%의 연간 소비 지출 1,311만원 중 식료품비는 467만원으로 35.6%를 차지했습니다. 주거비는 276만원으로 21.1%, 의료비는 161만원으로 12.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주거비와 의료비 비중이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저소득층이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고소득층인 소득 5분 이상이 20%가 필수재에 지출한 비중은 45.4%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년 46.0%보다도 낮아진 수치입니다. 식료품비 비중은 30.5%로 저소득층보다 5.1%포인트 낮았고 주거비는 9.5%, 의료비는 5.4%에 불과했습니다. 주거비와 의료비 비중이 저소득층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고소득층은 교육비 지출 비중이 14.0%로 저소득층 1.2%의 10배가 넘었습니다. 이는 소득 양극화가 단순히 현재의 생활 수준 차이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기회,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지표입니다. 저소득층의 상황은 적자 가구 비율에서도 확인됩니다. 2024년 4분기 전국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율은 23.9%로 전분기 23.7%보다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즉, 4가구 중 1가구는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소득 1분 이의 적자 가구 비율은 56.9%로 2.1%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절반 이상이 빚을 내거나 저축을 깨서 생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소득층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데는 고물가의 영향이 큽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3% 상승했는데 특히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는 3.9%나 올랐습니다. 저소득층은 소득의 더 큰 비중을 식료품에 지출하기 때문에 같은 물가 상승률이라도 체감 부담은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의료비 부담 증가도 저소득층에게 큰 타격입니다. 지난해 보건 물가 상승률은 1.9%로 2009년 2.2%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연 소득 1,505만 원의 10.7%가 의료비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이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건수는 5735건으로 전년보다 51.1%나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허리를 졸라맬 여유조차 없다. 서울 중구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는 62세 남성의 말입니다. 그는 신장 투석을 받으면서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장 저렴한 고시원을 선택했고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며 식사를 해결합니다. 고시원 월세는 최근 3만 원 올랐지만 그에게는 파 한 단 살 여유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저소득층의 현실입니다. 가게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지난해 매출과 순이익 등 사업 실적이 크게 악화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순이익이나 매출이 전년보다 각각 13% 안팎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미래 전망입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올해도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업실적 악화와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응답자의 44%가 향후 3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유례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은 것은 원자재 재료비와 인건비, 임차료, 대출 상환 원리금 등입니다.
특히 대출 부담이 심각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평균 대출금은 1억 2천만 원으로 월 이자는 84만 3천 원, 연 금리는 8.4%에 달했습니다. 이는 예금은행 평균 대출 금리인 4.7%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매장은 텅 비어 있고 매출은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는 올라가고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합니다. 코로나 때는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언젠가 끝날 거라는. 서울 종로구에서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온 김모 씨 54의 말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정부 지원과 함께 언젠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 소상공인들 간의 극심한 경쟁입니다. 한정된 소비자를 두고 더 많은 업체가 경쟁하면서 가격 인하와 프로모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악순환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비 위축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이른 데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사회적 불확실성이 일부 영향을 끼치며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선 고물가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였지만 식료품과 같은 필수재 물가는 그보다 더 크게 올랐습니다.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는 3.9% 상승했고 외식을 포함한 음식 숙박은 5.2% 올랐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생활비가 크게 오르면서 가게는 다른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거비 부담 증가도 소비 위축의 주요 원인입니다. 월세는 지난해 9.4%나 상승했는데 이는 2023년 8.6%보다 더 큰 폭입니다. 고금리와 전세 사기 등으로 전월세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주거비가 올라가면 다른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 가계 경제의 현실입니다. 금리 인상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사이클은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크게 늘렸습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가구와 한계 기업들은 이자 상환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이는 소비 여력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도 소비를 위축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경제 성장률 둔화, 수출 부진,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은 국민들의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소비자들은 대규모 지출을 미루고 저축을 늘리는 방향으로 경제 행동을 바꾸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도 소비 위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고령층은 일반적으로 청장년층보다 소비 성향이 낮고 필수재 중심의 소비 패턴을 보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전체 소비 증가율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소비 패턴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팬데믹 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2023년에 일시적으로 폭발했지만 이제 그 효과가 소진되면서 소비가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화가 예상보다 더 급격하게 진행되는 점은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소비 위축이 지속되면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계 소비는 GDP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 활동입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이는 투자 축소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내구재 소비의 감소는 제조업과 유통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자동차, 가전제품, 가구 등의 판매 부진은 제조업체의 생산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부품 공급업체와 유통업체에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미 재고 증가와 생산량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비 위축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특히 치명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합니다.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는 폐업 증가와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가계 부실화 위험도 증가합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면 가계 부채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중채무자와 저소득층의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금융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소비 위축의 또 다른 결과는 양극화 심화입니다. 경기 침체는 모든 계층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이는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저소득층은 이미 소득의 70%에 가까운 금액을 생존에 필요한 기본 지출에만 쓰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소비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면 기업들은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고, 이는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을 기대하며 소비를 더욱 미루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1990년대부터 경험한 잃어버린 20년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비 절벽 상황에서 가게와 개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중요합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현금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36개월치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가능하다면 612개월치까지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부채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고금리 부채는 최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과 같은 고금리 부채는 가계 재정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셋째, 소비 습관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수 지출과 선택적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선택적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나가는 구독 서비스나 멤버십, 비용 등을 점검하여 실제로 활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과감히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에 신경 써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부업이나 투잡을 통해 추가 수입을 창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는 본업에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에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이나 새로운 기술 습득은 미래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투자 전략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안전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현금 보유보다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예금, 국채, 우량회사채, 배당주 등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섯째, 필수재 지출을 최적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와 같은 필수재 지출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효율화할 수는 있습니다. 식료품의 경우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의 할인 행사를 활용하고 계절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거비는 현재 거주 형태가 자신의 소득 수준에 적합한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비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큰 병을 예방하고 정부의 의료비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통계청 자료와 각종 경제 지표를 통해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소비 절벽의 실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더 심각한 소비 위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구재 소비의 급감, 저소득층의 생존형 소비 증가, 자영업자들의 위기, 가계 적자 비율 상승 등은 모두 경제의 활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가계의 소비 성향이 떨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소득은 증가하지만 소비는 둔화되고 있는 점은 미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 주거비 안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적 개혁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개인과 가계 역시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대비한 재무 계획을 수립하고 소비와 저축 투자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위기는 항상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의 소비 절벽 상황은 분명 위기이지만 이 위기를 통해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더 건강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가게도 기업도 정부도 각자의 위치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과거에도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왔습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큰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이겨냈습니다. 현재의 소비 절벽 위기 역시 국민 모두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혜롭게 대응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국가 경제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재무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정확한 정보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현명한 선택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보다 심각한 소비 절벽 한국 경제 위기 신호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